서늘한 가을바람이 오래된 한옥의 창호지를 스치며 내는 애잔한 소리는 이제 박선우에게 익숙한 자명종과도 같았다. 그 소리에 잠을 깨는 것이 일상이 된 69의 그는 평생을 삼척강단 위에서 아이들의 낭낭한 글소리와 함께 살아왔다. 존경받는 교장으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아내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 있는 듯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는 넓고 넓은 미국 땅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큰 기쁨이자 동시에 깊은 그리움을 남기는 연례 행사처럼 여겨졌다. 퇴임 후 예고 없이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온 적막함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다. 수십 년간 그의 충실한 벗이 되어주었던 서재 가득한 책들도 더 이상 예전만큼의 깊은 위안이나 흥미를 주지 못했고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넓은 한옥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더디게만 혹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일상의 모든 것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던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견디다 못한 선우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한 구석에 붙어 있던 빛바랜 안내문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정보와 교실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강좌.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조차 아들 내외가 명절 선물로 사준 최신형이 무색하게 전화와 문자 기능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였지만 텅 비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무언가로 채워볼까 하는 소박하고도 절박한 심산으로 떨리는 손으로 수강 신청서에 빈칸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어색한 첫 수업. 남들보다 유난히 버벅거리며 마우스를 잡고 진땀을 빼던 그곳에서 선우는 소망나무라는 다소 감상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김은수라고 소개했고 어림잡아 선우보다 5살은 젊어 보였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마치 수묵화 송난초처럼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온라인 게시판에 그녀가 올리는 글에서는 범상치 않은 지적인 매력과 함께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섬세하고도 깊은 감성이 묻어났다. 은수 역시 선우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아픔을 가슴 한쪽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두 사람은 온라인 게시판에 서로의 자작시나 짧은 감상 수필을 올리며 댓글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에는 삶의 고단한 연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과 함께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파문을 일으키는 특별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마치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밤새워 읽었던 문학 잡지 속에서 마음이 꼭 맞는 귀한 문우를 발견한 듯한 벅찬 설렘을 느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자신의 글에 그녀가 어떤 따뜻한 댓글을 남겼는지 조바심 내며 확인하는 것이 선우의 소소하지만 더없이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선생님의 글에서는 깊고 따뜻한 연륜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너그럽고도 자애로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내시고 대신 써주신 글 같아요. 은수의 댓글은 늘 선우의 메마르고 황량했던 가슴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어와 새로운 감정에 싹을 틔웠다. 선우 역시 그녀의 글에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정성스러운 답글을 달았고 그렇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류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현실의 감정처럼 깊어지고 뜨거워졌다.
어느덧 선우는 은수에게 단순한 온라인 친구 이상의, 어쩌면 그 이상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삭막하고 외로움만이 가득했던 그의 황혼에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따스하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다가왔다. 몇 달간의 설레고도 애틋한 온라인 소통 끝에 선우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은수에게 떨리는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다. 은수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나 한 잔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뵙고 선생님의 깊이 있고 아름다운 글에 대한 저희 보잘것없는 소회와 감상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답이 없어 밤잠을 설치며 애태우던 어느 날 저녁,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수로부터 짧지만 가슴 뛰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좋습니다, 선생님. 언제, 어디서 뵈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즈넉하고도 품격 있는 분위기의 한정식집이었다. 선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여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마른 입술을 연신 축이며 초조하게 은수를 기다렸다. 마침내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고 화면 속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단아하고 고운 기품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은수가 수줍은 미소를 살포시 머금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선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떨림과 함께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실제로 마주한 은수는 온라인에서 느꼈던 매력 그 이상이었다. 차분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울리 믿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과 문화 그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풀어놓는 그녀의 모습에서 선우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벽하게 느껴졌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더없는 큰 행운이자 동시에 크나큰 아쉬움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제 지난 삶도 지금과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이 드네요. 은수의 말에 선우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고즈넉한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 나란히 산책하며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오랜 연인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고도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우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뜨겁고 순수했던 설렘과 열정이 자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용암처럼 꿈틀거리며 되살아나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 메마른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이토록 강렬하고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선우와 은수의 만남은 마치 잘 짜인 운명의 각본처럼 아주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이어졌다.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예술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미술관에서 말없이 그림을 감상하며 서로의 교감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함께 만끽하기도 했다. 은수는 놀라울 정도로 선우의 섬세한 취향을 정확히 파악했고 늘 그가 좋아할 만한 장소와 편안하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주제를 세심하고도 사려 깊게 준비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더없이 평온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수에게 영혼까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선우의 황량했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은 몇 번의 옷을 갈아입었고 붉게 타오르던 단풍잎들이 애잔하게 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뒤덮는 늦가을이 소리 없이 찾아왔다. 선우는 더 이상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슴속에만 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은수에게 자신의 진솔하고도 뜨거운 마음을 용기 내어 고백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은수 씨,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은한 촛불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의 손은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남은 인생 부족하지만 은수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이 들어 볼품없는 저이지만 당신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은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진지한 고백에 놀란 듯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촉촉하게 젖어든 아름다운 눈가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생님,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제게 남은 생에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어려움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는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차고도 황홀한 기쁨에 휩싸였다. 남은 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마침내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선우는 은수를 자신의 오랜 세월과 추억이 깃든 정든 한옥집으로 초대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한옥의 고즈넉하고도 아늑한 분위기와 마당을 환히 비추는 휘영청 밝고 둥근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향긋한 와인을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운명의 이끌림처럼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69이라는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나이에 다시 경험하는 농밀하고도 황홀한 육체적인 교감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수줍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황홀경으로 그들을 뜨겁게 이끌었다. 선우는 은수를 통해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뜨겁고 격렬했던 열정과 한때는 당당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마치 기적처럼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했던 시간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결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선우와 은수는 거의 매일 그림자처럼 함께 지냈고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서로를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럼 없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 내외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리지 못했지만 조만간 적당하고 좋은 시기를 보아 정식으로 은수를 소개하고 축복받을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함께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은수가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깊은 근심과 지친 수심이 가득했다. 제 하나뿐인 조카가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패기 있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금난에 심각하게 부딪혀서 애지중지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꼼짝없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대요.
제가 어떻게든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데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서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은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여린 어깨를 가늘게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가여워 보였다. 선우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은수의 가녀리고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 돕고 싶소이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정년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약간의 유산이 있었다.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아까운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에 빠진 사랑하는 은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히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염치도 없지만 한 5천만 원 정도만 급하게 막으면 어떻게든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갚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선우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인출해 은수에게 건넸다. 은수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 하늘 같은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머리 숙여 거듭 인사했다. 선우는 그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예전처럼 밝고 아름다운 웃음을 찾는데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슴 벅차고 뿌듯한 기쁨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끔찍하고도 잔인한 불행의 아주 작은 서곡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수는 또다시 절망으로 가득 찬 표정과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마른 눈물 자국을 하고 선우를 찾았다.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카 회사에 또다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세금 문제라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조카가 꼼짝없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선생님께 계속해서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녀는 이번에는 자그마치 1억 원이라는 선우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금이 필요하다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선우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제 세상에 선생님밖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애처롭고 처절하게 눈물 짓는 은수의 가슴 아픈 모습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는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거액의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 후로도 은수의 피치 못할 급하고도 절박한 사정은 마치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희귀병을 얻어 생명이 위독해진 조카의 막대한 병원비, 믿었던 중마고우 지인의 악랄한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떠안게 된 엄청난 사업자금, 심지어는 해외 명문대에 어렵게 유학 중인 착하고 효심 깊은 외동딸이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비통하고도 절절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선우는 매번 순간적인 의심보다는 그녀의 딱하고도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앞섰고
은수의 진심 어리고도 처연한 눈물과 애절하고도 간절한 호소의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지갑까지 열고 아낌없이 돈을 내어주었다. 어느덧 그가 은수에게 건넨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억 원에 달했고 그의 통장 잔고는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냈으며 평생을 안락한 안식처로 삼았던 정든 집마저 위태로운 경매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한 낌새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감지한 것은 선우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효도 관광을 핑계 삼아 한국에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띄게 초췌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 재산 상태의 깊고도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시고 뭔가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은수의 존재와 아버지와의 심상치 않은 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그리고 걱정스럽게 전해 듣고 있었다. 선우는 아들에게 차마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은수를 향한 자신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감정이 아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폄하될까 두려웠다. 그저 마음이 아주 잘 맞는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노년을 아름답게 함께 보내기로 약속한 분이라고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평소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만큼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휴대폰 통화 목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몰래 확인했고 그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은수가 아버지에게 보낸 노골적이고도 낯뜨거운 애정 공세와 함께 끊임없이 이런저런 감성적인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고도 뻔뻔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여자 아무리 봐도 전문적인 사기꾼 같아요. 당장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한다고요. 이러다가 아버지 평생 힘들게 모으신 소중한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리시겠어요. 아들의 절박하고도 애끓는 절규의 선우는 버럭 격한 화를 냈다. 내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런 함부로 막말을 하느냐. 은수 씨는 절대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니다.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아들의 충고와 경고를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은수가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고 그녀의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은 분명 진실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을 은밀하게 고용하여 김은수라는 여자의 과거와 주변 행적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뒷조사를 긴급하게 시작했고 며칠 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이고도 참담한 사실들을 알아냈다. 김은수는 상습적인 혼인 빙자 사기꾼이었으며 이미 여러 명의 외롭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화려하고도 악랄한 전과가 있었다. 그녀가 선우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들려주었던 애틋한 사별한 남편 이야기, 딱한 처지의 어려운 조카 이야기, 해외 명문대에 유학 중인 착하고 효심 깊은 외동딸 이야기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조작되고 연출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깊고도 사무치는 외로움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악랄하고도 교활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그녀에게 선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저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아들은 모든 증거, 자료, 그녀의 과거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처절한 증언, 그리고 은수가 다른 남자와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가지고 선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이제라도 이 끔찍하고도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여자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오직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이고도 악랄하게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거라고요. 산산조각이 나 버린 참혹한 진실 앞에서 선우는 망연자실했다. 은수의 그토록 다정했던 미소, 한없이 따뜻했던 눈빛, 감미롭고도 애틋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교묘하게 올가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연기였다니.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에게 정직과 신의를 가르쳐왔던 자신의 삶과 자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느꼈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은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싸늘한 기계음만을 반복하며 이미 꺼져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살던 아담하고 예뻤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그곳 역시 이미 텅 비어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 뿐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선우는 차갑고 더러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서럽게 통곡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기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허망하고도 잔인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황혼에 뒤늦게 찾아왔던 뜨겁고도 찬란했던 불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셨지만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우고 차디찬 재만 남긴 채 그렇게 속절없이 꺼져버린 슬프고도 허망한 꿈이었다. 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이미 모든 돈을 챙겨 자취를 감춘 전문 사기꾼 은수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가련한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외롭고 순진한 노인을 물색하며 어디선가 교활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터였다. 선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평생을 아끼고 정직하게 모아온 소중한 재산, 사랑하는 아내와의 수많은 추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정든 집,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도 순수한 믿음까지. 그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했다. 그는 텅 비어버린 서재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하고 쓸쓸한 나뭇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단풍으로 온 세상을 황홀하게 물들였던 그 나무는 이제 매섭고도 차가운 겨울을 묵묵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량한 벌판에 홀로 처절하게 남겨진 자신의 초라한 인생처럼. 그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 깨끗한 백지 위에 천천히 하지만 힘겹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후회와 뼈를 깎는 듯한 자책, 그리고 너무 늦게 너무나도 아프게 깨달아버린 쓰디쓴 삶의 교훈을 담담하고도 처절하게 적어 내려갔다. 어리석고 또 한없이 어리석었다. 사무치도록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황혼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환상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빠져들어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현실을 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깊고도 변함없는 신뢰 위에서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알아버렸다. 나는 바보였다. 글을 쓰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뼈아픈 절망과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뼈아픈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내려놓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자, 아주 희미하고도 가냘프지만 새로운 시작을 조심스럽게 다짐하는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다. 얼마 후 선우는 아들의 간곡한 권유와 설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썼다. 자신의 뼈아프고도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이었다. 소설의 제목은 간결하게 제가 된 꿈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고, 혹시라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절망하고 있을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요양원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한창 글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들 내외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 이제 이민 생활 다 정리하고 아주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선우는 깜짝 놀라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들었다. 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너희들 생활은 어쩌고. 아버지 혼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지 곁에서 잘 모시고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평소보다 더욱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남편의 말을 살뜰하게 거들었다. 선우의 메마른 눈가에 다시 한번 뜨겁고도 짠 것이 차올랐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과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에게는 아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굳건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제 막 할아버지 라는 단어를 옹알거리기 시작한 어린 손주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의 황량하고도 쓸쓸했던 꿈 위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작고 연약한 씨앗은 이렇게 다시금 강인하고도 끈질기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비록 황혼에 뒤늦게 찾아왔던 거짓되고도 허망했던 불꽃은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고 속절없이 꺼졌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뜻하고도 숭고한 온기는 그의 남은 생을 포근하고도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비춰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 숨 쉬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